안녕하세요. 부산투덜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글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위원 측에서 되도 않는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회의 한 번만에 탁 하고 결정 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근거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라는 걸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생활비를 조사했다는 건데요. 일단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이었답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도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은 다음 항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작년 비혼 단신 근로자들의 실제 생계비가 241만 원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던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비가 241만 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전부 다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합니까? 주말에는 꼬박꼬박 어디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먹는답니까? 아, 굳이 생활비 말고 보험이나 예금 아니면 적금까지 다 억지로 저 금액에 포함시키면은 24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또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201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위원회 측 주장에 의하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아니 세상에 월급을 자기 필요한 만큼 내놓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저 따위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라고 앉아들 있으니 올라가려던 최저임금도 도로 내려올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봉 협상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임원급이 되지 않고서야 대부분 연봉은 통보를 받는 게 맞겠지만은 그래도 근로자인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눈앞에 연봉을 결정지을 사장님이나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연봉을 올리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고,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앞으로는 얼마나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만약 내가 올해 결혼을 했고, 첫째가 태어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아내가 수술을 해서 갑자기 장기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다 쳐봐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이나 인사팀 직원이 그래 넌 올해에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 연봉을 좀 올려주어야겠구나.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건 저기 근로자 측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착한 사장님이라면은 그래 힘들 테니 아껴 살아라 하고 조언 정도는 해주시겠죠. 하지만 그런 사장님들도 속으로는 그래서 내일 들은 뭘 어쩌라고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저 말을 했던 사람은 그날부로 회사에서 머저리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사회초년생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마침 연봉 통보가 아니라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평생 알바 한번 안 해본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협상해야 하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력직 근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민다고요? 생활비가 모자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껴 쓸 생각을 해야겠죠.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지는 말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한 달 생계비를 241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낭비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물론 저는 감도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혼자 살지만 한 달에 최소 저만큼은 써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아마 노조 측에서 예시로 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근로자위원 간사인 유기섭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했답니다. 인간적으로다가 1인당 한 달 최소 소비가 241만 원이면은 그 사람한테 절약하면서 살아라고 권해야죠. 아니면은 그만큼 더 쓰면서 살려고 하면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 생계비라면서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좀 하고 비상금이라도 좀 챙겨두려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은 필요하겠네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히 단언하건대 유기섭 씨도 주위에 저렇게 사는 주변인이 있으면은 내가 최저임금을 늘려줄게가 아니라 생활 씀씀이를 줄이라고 말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할 거면서 왜 최저임금 산정 때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대한민국 노조를 대표해 또 나왔다는 저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나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저기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될 시기는 지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왔으면은 저런 빈약한 논리를 들고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대충 준비했다거나 어차피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할 생각이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딴 망언을 내뱉으면서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소리는 못할 겁니다. 물론 저런 회의 한 번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거나 노조 측에서 준비한 근거가 설마니 저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트집 잡기 좋은 주제입니까? 저 의견 하나를 주장하니까 정상적인 주장 하나가 묻혀버렸을 거고 상대방에게 시비 걸릴 빌미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상대 말꼬리를 잡고 없는 트집도 잡을 준비를 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최저임금 협상을 한다면서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본바탕이 저런 집단인데 들고 나온 다른 근거들이라고 딱히 믿음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야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물밑 정치질이라거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물이길 바란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노조 측 대표가 사용자 측을 논리로 설득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내년 최저임금 오르기 글렀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진심입니다. 이미 뱉어버린 말은 어떻게 해도 수습이 되지를 않습니다. 노조에서 한 저 발언은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내내 회자되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최저임금이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딴 왜곡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나온 시점에서 이미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워라밸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출금 상한을 위해서 빡세게 일해야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무난하게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할 거면은 차라리 투잡 제한이라도 좀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야근이라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던가 노조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이 왜 노동자들의 모가지를 잡아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거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격해지기는 했는데 이게 화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굳이 구독까지는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부산 투덜이의 의견에 동조해주시는 분들은 소소하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투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